내 자식 보고 병신이라니. 그게 아비가 할 소립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어머니의 피눈물로 쓴 고백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던 20대에 선택한 한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제야 그 지옥에서 도망치려 하는지, 그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내지르는 비명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아 귀를 막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어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 씨. 그녀는 지금 10살 된 지적장애 아들의 비대한 뒷모습을 보며 매일 밤 술로 가슴속 불덩이를 꺼뜨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옥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러웠던 10년의 전쟁, 그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28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서둘러 결정한 결혼. 10살이나 많았던 남편은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듬직함은 지독한 이기심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그는 내 돈 관리 내가 할 테니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 휴식 시간이 소중하니 귀찮게 하지 마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동거인 취급이었죠. 더 상처였던 건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결혼 후 미숙 씨가 체중이 조금 늘고 나선 통통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그녀를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은커녕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그녀의 손을 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너 좀 살 좀 빼고 꾸미고 다녀. 남 부끄러워서 어디 같이 다니겠냐? 그 비수 같은 말들을 견디며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달라지겠지.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 사람도 따뜻해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이한테 쓸 돈도 시간도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막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매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그녀는 아이 하나만 있으면 이 차가운 집안이 좀 따뜻해질까 싶어 아이를 갖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수뿐이었습니다. 애한테 쓸 돈 없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밤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 부장님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부장님 댁 식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된 겁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시끌벅적하고 다복한 그 집. 남편은 그 집의 웃음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댁 보면 애들이 참 예쁘네. 귀엽기도 하고. 우리도 애 하나 가져볼까? 그 말 한마디에 미숙 씨의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어요. 뚱뚱하다던 남편의 말에 살을 빼고
산부인과를 제집 드나들듯 하고 고통스러운 시험관 시술도 견뎠습니다. 2번의 실패. 몸이 부서져 나가는 건 미숙 씨였는데 남편은 옆에서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아냐며, 이 짓을 또 해야 하냐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린 3번째 시도. 기적처럼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하면 TV 앞에 앉혀두기 일쑤였고 기저귀 한 번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도록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소리 대신 날카로운 비명과 자지러지는 떼쓰기만 늘어갔죠. 미숙 씨는 불안했지만 그저 남자아이라 조금 늦는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그녀의 온 세상을 무너뜨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적장애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숙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귀한 자식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엄마로서의 죄책감, 민준이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자마자 남편은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민준이를 자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짐짝 취급을 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폭언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런 병신 새끼 왜 낳았냐? 저게 자식이야? 짐승이지. 내가 낳자고 했으니 내가 책임져. 나한테 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남편은 민준이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남편은 시끄럽다며 아이를 때렸습니다. 미숙 씨가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그녀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야, 저 병신 좀 안 보이게 해. 밥 먹는데 비위상해. 민준이가 실수로 물이라도 엎지르면 남편의 손이 먼저 날아갑니다. 아이를 지키려 미숙 씨가 가로막으면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언과 발길질입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운동량이 전혀 없는 민준이는 10살 나이에 몸무게가 70kg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능은 아직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학교 다녀오면 집에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아이의 몸무게는 어느덧 70kg를 넘겼습니다. 아빠는 그런 아이가 괴물이라도 되는 양 쳐다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생활비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본인 옷 사고 술 마시고 취미 생활하는데 다 쓰면서 민준이 치료비에는 10원 한 장 보태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 써봐야 나아지지도 않는데 왜 돈만 쓰냐면서 지가 낳자고 했던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미숙 씨에게 떠넘긴 채 자신만을 위해 월급을 씁니다. 미숙 씨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술에 의지해 잠이 듭니다. 거울 속에는 28살의 싱그럽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남은 초라한 여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70kg의 아이를 씻기고 입히느라 미숙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민준이를 위해 밥을 짓고 민준이를 씻기고 민준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민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10년 넘게 끊었던 술에 다시 손을 댑니다. 소주 한 잔에 눈물을 섞어 마시며 그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 나는 살고 있는 걸까? 거울 속의 모습은 이제 귀신 같습니다. 남편의 폭언도 민준이의 비명도 더는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려 합니다. 미숙 씨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잘 압니다. 두렵고 막막해서 밤새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이가 병신 소리를 듣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아비 밑에서는 민준이가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세상의 눈총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숙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험난한 세상에 장애를 가진 아이와 단둘이 남겨질 이 어머니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아픔보다 평안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진짜 이야기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씨와 민준이의 행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